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치유 스피치보다는 그 통합 건강에 대한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원하시나요? 네. 건강한 삶. 또,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네. 예, 또,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자, 그럼 건강, 성공, 행복. 요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통합 건강의 5가지 시스템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5가지가 막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5가지 막혀 있다. 우선 신체적으로 본다면은 신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이제 병명에 보면은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지금 이제 혈관이 굳어가지고 동맥이 굳어버리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돼서 죽죠. 동맥경화만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경화에는 동맥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경화가 있어요.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신체적으로 피가 막혔을 때 동맥경화가 되어서 죽는다면은 우리 이제 정신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이 막혀버릴 수가 있어. 마음. 자, 마음에 그러니까 시키면 내면과 외면이 소통이 안 되고 실제 내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꽁꽁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마음도 흐르지 않겠죠?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심맥경화가 된 겁니다. 심맥경화. 따라서 심맥경화. 심맥경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괜찮습니까? 심맥경화. 자, 마음도 어떤 피가 흐르는 것처럼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어떤 인생에 좀 힘든 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힘들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게 되잖아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그럼 실제 이제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사실은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동안 아는 사람 참 많았는데,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나를 등에 업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면서, 1달이고 2달이고 병원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정말 그때 파산을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더 있으면은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언제 갚으라는 말이 없이 그냥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저는, 내가 실수로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또 도둑질을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도덕성을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를 하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함석헌 선생님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식입니다. 자, 먼 길을 떠날 때 처자와 자식들을 맡겨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먼 길이라면 우리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절이라면은 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시절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 길이라는 건 내가 사지로 가는 거, 사지.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 사지로 떠나는 그 시점에 내 소중한 처자와 자식들을, 즉 가족들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이게 이제 참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만남. 자, 이런 참 만남 속에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서럽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내 내면에 그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 병이 들고, 외롭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자, 심할 경우에는 기죽고 주눅 들고 소심한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버려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 신맥경화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최악의 힘든 상황들, 힘든 마음들, 그런 것조차 내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었을 때 이 신맥경화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쭉 20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이 신맥경화에 걸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신맥경화가 결국 발표 불안증이나 스피치 공포를 만들어내고 또 대인 공포증, 이 사회 공포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맥경화에 대한 해결책은 뭐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우리는 참 만남을 해야 된다. 자, 참 만남을 하자. 시작. 참 만남은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마음도 막히면 이렇게 신맥경화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내가 외롭게 또 이제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자,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친구 관계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뭐 이렇게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는 사람하고 혼자 고립화되어서 독거노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건강 상태를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빠르게 늙어가고 그러면서 병이 들고 빨리 죽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아는 친구도 많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맥이 막혀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자, 인맥경화. 시작. 인맥경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맥경화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거기서 행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서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센터에 나와서 또 같이 교류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내가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게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인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치 훈련, 대인관계 훈련, 또 크게는 뭐 명강사, 명강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진짜 큰 하도가 되겠죠. 앞으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3D 프린터, 로봇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자, 오로지 남아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인간관계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저는 항상 최고를 어디에 두느냐면요.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큰 치유제다. 이런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치료와 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치료가 될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도 보면은 이제 우리 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박수를 보내고 같이 응원을 하고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훈련 효과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훈련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이 인맥경화에 이제 대안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사람을 최고의 큰 가치로 봐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꿈을 이룰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건강. 시작. 영적인 건강.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삶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면은 영맥경화에 들어갑니다. 영맥경화. 자, 영맥경화. 영맥경화. 실제 이 영맥경화에 걸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 두 가지의 큰 어떤 삶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첫 번째는 살려고 하는 힘. 따라서 살려고 하는 힘. 살려고 하는 힘. 이거는 생존에 관련돼요. 생존. 살려고 하는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동물과 똑같아. 사자, 뭐 호랑이, 뭐 토끼, 뭐 거북이, 뭐 또는 뭐 그 들쥐조차도 기생충조차도 살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하진 않죠. 여러분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이 살려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큰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이건 첫 번째 단계. 근데 우리가 살려고만 한다면은 우리는 동물과 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90% 이상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힘에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다 바쳐버리더라는 거죠. 즉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모든 걸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 또한 인생의 반평생을 사는데 투자를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뭐 가족을 챙기고 책임을 지고 애들을 키우고 센터를 유지하고 이 생존하는데 그냥 인생을 50년 이상을 보내버려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어떻게 살아도 사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살려고 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작.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제 살려고 하는 힘도 있지만은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그 자기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태어났고요. 이른바 기계의 부속품이라기보다는 삶의 예술 작가로서 자기만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되죠. 내 삶을 어떻게 하면은 삶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까? 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으로 만들까? 예술 작품으로 만들까? 자, 예술 작품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있을까요? 하나만 있어요. 예, 하나만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있는 자기의 그 예술 작품과 같은 삶을 계속 남들과 똑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남들과 비슷한 어떤 기계의 부속품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빨리 진급하고 그 조직이 필요한,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성장하거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독특하고 정말 재능이 있고 자기만의 열정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명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죠.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 이걸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맥경화에 들어갑니다. 영맥경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시작.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항상 열등감 느끼고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주눅들고 기죽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변화 코치로서, 치유사로서 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통합적인 변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저를 독특한 존재로 봤어요. 나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독특하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저는 특히 이제 학벌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형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 20대까지는 너무나 그 힘든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명을 실현하면서 형님은 형님대로 인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 인생이 따로 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형님과 저를 비교를 안 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고 저 자신을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즉 생존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비전, 사명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건강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돈이 참 중요한데요. 자, 물론 조선시대에는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없더라도 검소하고 뭐 좀 청렴한, 청렴 결백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돈 없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은 문화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지. 뭐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뭐 어떤 결혼을 시키고 이게 기본이 안 되죠, 기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악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없는 게 악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난도 질병이다 그래요. 자, 가난도 질병이다. 시작. 가난도 질병이다.
가난도 질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줄이 막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돈줄이 막혔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돈줄이 막혀버려서 카드 빚이나 은행 빚이나 또 뭐 어쨌든 돈에 계속 독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이걸 우리는 돈맥경화라고 그래요. 자,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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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그 어떤 흐름이 끊겨버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그 외도를 한 남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외도. 즉, 바람을 핀 남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조사예요. 이제 A팀은 1,000만 원 이상을 집에 갖다 주는 그런 팀이에요. 1,000만 원 이상. 이제 B팀은 1,000만 원 이하를 갖다 주는 팀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도를 당했을 때 아내한테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 쭉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을 갖다 준 팀은 거의 대부분 이혼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이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갖다 주지 않는 팀은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당하더란 이야기죠. 자, 지금 가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이제 특히 여자들 뭐 어떤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치가 옛날에는 믿음, 신뢰, 뭐 어떤 사랑, 진실 이런 게 이제 주된 가치였다면 지금은 어쩌면은 그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돈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은 믿음도 무너지고 진실도 무너지고 뭐 자식의 양육이라든지 기본 가정생활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뭐 이혼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돈을 전혀 벌지 못해도 나는 우리 집에서 안전할까?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혀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용한 거죠. 네? 용한 거죠. 자, 한 5년 동안 돈을 전혀 갖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안전할까?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전혀 돈을 안 갖다 줘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능력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버는 것을 지금은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자,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 자, 다시 정리한다면,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동맥경화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신체 건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 자,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아잖아요. 신체 가장 중요한 건 면역이라는 겁니다. 면역이 균형을 잡게 되면은 자, 몸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자, 신체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면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겨요. 자, 면역에는 과소반응, 과잉반응, 뭐 자가면역 이런 게 있어요. 뭐 과소반응을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한 5천 마리 정도 암세포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 암세포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뭐 NK세포, 즉 자연 살생세포가 이제 줄어들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NK세포는 왜 줄어드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마음의 자아가 무너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럼 NK세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에 걸리죠.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자아가 약한 상태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50대에 뭐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사비를 하고 이별을 하고 또는 사업상이 큰 어떤 충격적인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암이 오더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암이 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암 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과잉 반응이 천식이나 기관지나 또는 알레르기 뭐 이런 과잉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면역이 쉽게 말하면은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 지금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숨 자체를 못 써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면역이 미세먼지에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발표할 때 너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불안해서 발표 자체를 못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발표를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면역도 이렇게 발표 공포증처럼 자, 미세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것에 공포증을 가져버리면은 과잉 반응이 된다. 이것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자체를 공격을 할 때 이 자가 면역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혈관을 공격하고 뼈를 공격하고 우리 근육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경피증이나 또 루푸스, 뭐 갑상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면역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면역. 자, 면역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면역과 마음의 자아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아는 신체의 면역이에요. 신체의 면역은 마음의 자아예요. 자아가 높으면 면역이 강해지고 면역이 높으면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체 면역도 강해지고, 신체 면역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죠. 몸과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자아를 높여야 되는데, 자, 마음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맥경화를 해결해야 된다. 신맥경화. 신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참만남 소통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른바 기인을 만나는 거야. 기인. 기인이라는 것은 우리 헬렌 켈러한테 앤 슬리반과 같은 그런 기인을 만나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 이른바 자아 강화 훈련을 하라. 오늘 이제 자아 강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렸죠. 긍정문을 낭독하고, 자기 긍정 대화를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자, 목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또 제 유튜브 또 동영상 강의를 듣고, 뭐 이 센터 훈련을 참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를 강화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자아가 강화되면은 면역은 그냥 올라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아까 제가 첫 만남을 얘기 드렸는데, 자, 인맥을 그냥 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높여주라는 겁니다. 질적. 자, 지금은 양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자, 신체적으로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죽었을 때 다른 거 다 뿌려치고 내 장례식에 올 수 있는 사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친구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죽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을 때 최소한 10km 이상 정도는 장례식에 줄을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줄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네. 장례식 텅 비어있는 이런 게 아니라, 장례식에 자리가 없고, 밖에 막 줄지어서 이렇게, 장례 행렬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10km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좀 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인맥 경화를 해결하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스피치 훈련해야 되고요. 자, 참만남 훈련, 또 명강사 훈련,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 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딱 영맥 경화를 해결해야 되고, 또 가치관, 정체성, 사명에 맞게 인생을 사는, 자, 꿈을 가져야 됩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인생 전반의 비전,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2020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 경제적으로, 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 돈을 관리할 것인가의 부분, 자, 돈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태양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은 그림자는 쫓아올 것이다. 자, 반대로 그림자를 향해 쫓아가면은 태양은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돈을 향해 쫓아가면은 돈은 멀어지겠지만은 돈 반대에 어떤 가치 있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 쫓아간다면은 돈을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사명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 이 21세기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21세기 비전에 합당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21세기의 비전을 쭉 본다면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실업이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건강산업에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통합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통합 건강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힐링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큰 돈이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 20세기 초에 가장 많은 돈이 벌렸던 테마가 뭐냐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업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돈이 많이 몰렸던 그런 분야가 뭐냐면은 컴퓨터 시장, IT 업계, 휴대폰, 뭐 이런 게 이제 돈을 끌어모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건강 힐링 시장이라고. 건강 힐링. 건강 힐링 하면, 나는 관심 없어 라는 사람은 없어요. 10명 중에 7명, 8명은, 건강 힐링 관심 있다라고 놉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 힐링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계속 내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몸이 건강한 건 아닐 거니까. 자, 몸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병원에 누워있더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물동이를 나르는 그런 형태의 돈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과 같은 그런 돈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부의 시스템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될 때, 신체적으로 면역을 높여서, 건강해지고, 자, 어떤 정신적으로는 자아를 높여서, 자,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사명 비전에 맞는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통합적인 건강으로 간다고 봐요. 이 통합 건강이 여러분들한테 부도 만들어주고요. 자, 성공, 더 크게는 행복한 삶을 저는 반드시 보장한다고 봅니다. 네. 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